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양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각국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자류 수출액은 라면, 연초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스리마일 원전은 과거 미국에서 일부 원자로가 영구 폐쇄됐던 곳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현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 중에 있기는 한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국내 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좀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살짝 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살짝 아쉬운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요.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인데 지난주부터 좀 이어지는 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제 25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투자 심리를 좀 살려줄 수 있을지 이번 주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이게 월말이다 보니까 이제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2, 4분기 이제 GDP 미국 GDP 발표도 좀 확정치가 예정이 좀 26일에 좀 되어 있고 27일에는 이제 PC 관련해서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뚜렷한 게 없는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다소 다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일은 이제 밸류업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또 발표가 또 예정인 그런 상황이나 일단 관련해서 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오늘 뭐 은행주도 뒤에서 뭐 달아볼 거지만 은행주도 움직임 이렇다 할 모멘텀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밸류업 이슈가 과연 좀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오늘 시장의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각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시기적으로 조금 1, 2주 정도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리스크 관련해서 또 부각이 대외 변수가 점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경계심을 좀 가지시고 시장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하락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환호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부터는 시선이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지수의 상승을 전반적인 상승을 좀 바라시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에 따른 그런 이슈, 트레이딩 대응을 좀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만 오늘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다 할 뭔가 모습은 오늘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는 분들보다 지금 기존에 좀 손실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그 정도에 좀 그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뭐 체감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나라고는 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뭐 심리적으로 급하게 시장 올라가는데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시장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해운, 화장품 섹터들 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 중동 이슈들 주의하시고요. 또 개별 호재들 위주로 시장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왔죠. 네. 삼성전기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좀 완료하고 시제품을 좀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침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소폭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2.7%대에 좀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삼성전기가 이제 꿈의 배터리로 좀 불리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상용화 단계에 좀 돌입을 하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대체하는 게임 체인저가 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꿈의 배터리라고 많이 불리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기존의 액체 형태의 전해질 대신에 고체를 좀 사용을 해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꿈의 배터리다라고 좀 많이 불리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준이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요. 원준은 이제 삼성전기 핵심 협력사이고 MLCC 관련해서 소송령을 좀 최초로 국산화한 바가 있어서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은 오늘 상한가가 좀 굳혀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잔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84,000주 정도 쌓여 있는데 물량 자체는 좀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좀 굳혀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라든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121선 거의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차전지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추이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인 그런 기술적인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개발에 성공한 건 삼성전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는 어떤 종목들로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원준 정도 빼고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관련주들 좀 그리고 오늘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종목들 위주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가장 좀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수급이 좀 부족한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수급이 좀 붙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핵심 협력사 관련해서는 원준이 대장인 건 맞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이적으로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관련된 뭐 삼성전기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뭐 언제든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해운입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해운 관련해서 저희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동 쪽은 정말 좀 끝장을 보려는 건가 싶은데 네. 이쪽 섹터가 당분간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우리나라와 뭐 굳이 뭐 갖다 대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노이즈는 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던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묻혀요. 사실 뭐 교전 이슈가 뭐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고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묻혀버리는데, 지금 시장이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 좀 고개를 조금씩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관련해서 교전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 플러스로 지금 미국 동남부 항만에서 50년 만에 지금 대규모 파업을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까지도 좀 진행이 된다면 운임이 말 그대로 진짜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뜩이나 뭔가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대외 변수에 충분히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민감한 예민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경계심 가지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아침에 이제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추이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뭐 천사와 악마가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관련해서 언제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음을 좀 인지하시고, 항상 바닥권에서 접근하시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의 좀 투자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해운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네. 이 동부 해운 쪽에서 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안 좋다면 저희가 해운 쪽을 단발성으로 바라봐야 할지,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단발성으로 저희가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를 지속해서 살펴봐야 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 박스, 그러니까 우상향 박스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항상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이제 교전 소식 나오고 무슨 해상 운임, 그다음에 파업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와 준다면 그날을 좀 아침에 올라갔다가 좀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잠잠할 때, 최근에 또 잠잠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잠잠한 그런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항상 이슈가 나와서 아침에 좀 갭 떠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에 하나 정도 좀 녹아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전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투자 충분히 유효하나 그때그때 테마에 맞춰서 차익 실현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운도 해운이고 일단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마찬가지로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그런 해지 관점에서 투자도 하나씩은 좀 가져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해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도 화장품 하면은 저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 전할 수 있는데 네. 지난번에 상승폭이 좀 둔한 종목들 위주로 네.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품 섹터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일단 오늘은 사실 뭐 화장품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토니모리가 오늘 다 좀 끌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니모리
토니모리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좀 강력한 그런 오프라인 점포망을 좀 기반으로 수출액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상승을 지금 뭐 이 리포트 나온 것만큼 좀 가진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 좀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 분위기를 좀 감안하더라도 6% 정도의 상승은 뭐 괜찮은 그런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국의 인디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침투가 이제 이미 본격화한 가운데 좀 있는 상태이고, 토니모리의 아마존 매출 비중이 이제 미국 수출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부터 26년까지 미국 수출액 자체가 193억 원에서 482억 원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년에 60% 수준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목표가 자체는 뭐 11,400원,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이 사실 매수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9,000원 구간 9,780원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이 나왔다 좀 눌려가는 일자형 좀 횡보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은 다시 한번 화장품이 좀 부물이 일었던, 그리고 상승을 좀 했었던 17,000원 자리 이상 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토니모리가 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좀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옥석거리를 잘 해보시면 바닥권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시자,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전 또 동남아 시장도 궁금한데요. 원래 네. 동남아가 뭐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어느 정도 유명했던 그런 쪽인데, 네. 근데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것 같거든요. 이 베트남이랑 태국 쪽에서도 수출액이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APR의 메디큐브 이런 식으로 동남아를 좀 공략하는 기업들, 저희가 이쪽도 함께 봐도 좋을까요? 동남아도 동남아인데 지금은 동남아여도 미국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구 밀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이제 유럽, 그리고 뭐 오프라인이 사실 예전에 뭐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남아 할 것 없이 뭐 미국, 유럽도 다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워낙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남아는 예전부터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동남아, 중국 이쪽에서 좀 봤던 그런 매출보다는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 때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매출이 좀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K-팝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쓰지는 않았잖아요.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쪽에, 유럽 쪽이 원래 화장품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좋았었고 일본 화장품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걸 좀 뚫어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동남아도 동남아인데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매출을 조금 증가치가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동남아는 이미 수치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새롭게 좀 나오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비롯해서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중인 섹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은행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지수 발표가 굉장히 임박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이거든요. 뭐 JB금융지주 이쪽 등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은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세부안이나 이런 것들 좀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뭔가 이제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밸류업이 좀 펌핑이 나오려면 진짜 확실하게 뭔가 끌어갈 만한, 강제해서 끌어갈 만한 그런 이슈가 좀 정부에서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키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굳이 지금 사야 되는가? 경기 상황도 사실 좋지 않은데 밸류업이나 이런 지수를 좀 발표한다 그래서 이걸 좀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또 진행이 되면은 은행 관련해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은행도 마찬가지고, 제 밸류업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렸는데 은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너무 좀 조용했던 통신 관련 쪽, 오히려 이런 쪽, 원래 통신은 이제 고배당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섹터였잖아요. 한동안 너무 이슈가 좀 안 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만약에 은행권 관련해서 은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트를 조금은 교체하셔야 되는 지금 구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은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 좀 면밀히 보시면서 생각처럼 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트를 조금은 교체를 고려하신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 부분을 요즘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 좀 보시면서 포트를 좀 교체해야 될 시기인가? 이 점을 좀 보시고, 밸류업 관련해서 사실 기존에도 이게 월말에 좀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 달에 뭐가 없었어요. 사실 내일 발표한다 그래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발표를 할까? 일어날까? 라고 좀 의구심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밸류업은 항상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 좀 투자가 선행이 기반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좀 인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예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이 국내 금리, 또 저희가 미국의 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국내 금리의 향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은행 섹터의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걸까? 이 부분을 좀 확정지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은행보다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깔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저는 은행에서 증권으로 지금 넘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맞춰서 여러분들 포트를 무조건적으로 끌어가시는 전략보다 포트를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투자를 좀 전략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대부분의 지금 증권주들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것들은 이슈가 좀 되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거든요. 일단 포트를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은행의 실적에는 직격탄이에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물론 기존에 워낙 금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많이 벌어들인 부분도 있지만 투자자들 눈높이도 그만큼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좀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시발점으로 해서 조금 포트 변경을 좀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 56,000원에 비중 20%인데요. 전문가님, 호텔신라 지금 4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이거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역배열 구간에서 좀 들어가시지만 않아도 손실 보실 일은 없으니까, 확실하게 추이 전환을 해준 모습이 아니면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겠지? 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손실을 굉장히 좀 많이 입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뭐 면세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이슈는 있어요. 이슈는 있지만 지금은 경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금도 어느 정도 좀 돌아가야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야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말라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나 이쪽까지도 지금 뻗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하락이 어느 정도 대부분 좀 나와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44,250원 직전의 저점 구간인데, 44,000원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5만 원, 그 다음에 53,000원 구간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을 좀 덜어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쉬는 건 아니에요.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확실한, 굉장히 지금 시장은 뭐랄까요, 자극적이고 확실한 이슈만을 쫓아서 움직이지 수급의 공백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소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자리 빠지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거니까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하셔서 일부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 기회를 보자. 그러니까 한 발 좀 접으시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신라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44,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는 53,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다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000원에 비중 5%입니다. 전문가님, 네. 다날은 지금 3,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날 관련해서 뭐 이슈는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STO 관련해서 좀 부각이 살짝 됐다가 요즘은 좀 부각이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하단 3,000원부터 4,000원까지 좀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비중이 적으시니까 일단 지금 3,280원 자리에 좀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그런 전략도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박스권 흐름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은 1차 목표가는 3,700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3,700원에서 비중 일부분 줄이시고 나머지는 4,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STO나 이런 것들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STO 아직은 좀 국내 증시에서 완벽하게 엄청나게 뭔가 부각이 확 돼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물론 지나고 나면 주가가 반응을 좀 해주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인 골자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하단에 3,000원 유지되는 선에서, 하단 3,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끌어가시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3,700원, 4,000원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날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3,000원, 그리고 1차 목표는 3,700원, 2차는 4,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에코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94,166원에 비중 7%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자, 에코프로 어쨌든 고점 30만 원대 찍고 좀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네, 일단 비중이 뭐 많지는 않으세요. 하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 지금 뭐 괜찮으시다면 지금 81,400원 구간이잖아요.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일부 하셔서 딱 9만 원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싹 덜어내자. 지금 2차전지는 들어가실 때가 아니에요. 그 향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좀 이끌어 가려면 테슬라 움직여야 돼요. 지금 테슬라 움직일 것 같으세요? 하시면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테슬라가 움직이기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실적적인 측면이나 뭔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단의 손절 라인은 75,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8만 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9만 원 그리고 95,000원 1, 2차 목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 저 자리에서는 좀 싹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장기로 접근하시더라도 이게 하락이 많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항상 이제 하락이 완벽하게 좀 안정을 찾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나오는 구간에서 사셔도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75,000원, 그리고 1차 9만 원, 2차 9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바이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68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우리바이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중 20%거든요. 네, 일단은 단타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들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뭐 추이가 완벽하게 좀 이탈된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흐름을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삼각 수렴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대마 관련해서 좀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테마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좀 주가를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다가 좀 눌린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뭐 터지고 밀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 이평선 11선까지는 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뭔가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게 좀 지지율도 나오다가 또 잠잠하죠. 관련해서 또 조만간 한번 좀 나와줄 거니까 그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는 5,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6,000원 구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이 사람이 이기겠지, 이 사람이 핫하니까 이런 이슈로 좀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슈가 일어나고 이미 지지율이 누가 우세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지금 매수하시는 구간 자체가 딱 그랬는데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운 관련주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슈가 나오면 그때 가서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 오히려 잠잠할 땐 매수다. 다만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단타 들어가신 것 치고는 많은 비중을 담으셔서 걱정이 되실 수는 있으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는 지금처럼 조용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비중이 여기 넘어가면 또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흐름 나오면은 일단 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바이오 도와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면 먼저 대원전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3,400원에 비중 35%인데요. 전문가님, 대원전선 지금 2,950원인데요. 비중이 35%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좀 줄이셨으면 어땠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해서 이거 추이적으로 완벽하게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쌍바닥 관점을 좀 이용을 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은 매수가가 안 오더라도 지금 비중 너무 많으세요. 지금 역배열에 좀 갇혀 있는 상태이고, 궁극적으로 전력 설비가 움직이려면 왜 움직였죠?
반도체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AI 때문에 움직였고 반도체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전력 설비가 같이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어떤가요? 네,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럼 오늘을 좀 어제 전거래일에 상승이 좀 나와줬으면 기계적으로 조금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갇혀있는 그런 종목들, 역배열에 갇혀있는 것들은 박스권 대응을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은 121선 딱 부딪히니까 그냥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좀 추이를 전환하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덜 오더라도 다음번에는 3,300원 구간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했다면 3,300원 구간에서 살짝 약손실 보고 다른 종목으로 그냥 포트 교체 해버릴 겁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있으나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 같이 쉬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2,800원 하단에 좀 손절 라인 확인하시고 1차 목표가 3,300원, 그 다음에 이제 3,500원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탄력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포트를 좀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도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2,800원, 1차는 3,300원, 2차는 3,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신풍제약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3,200원의 비중 7%입니다. 네, 전문가님, 신풍제약 어쨌든 정고점을 찍고 좀 하락 중이다가 약간의 좀 상승이 나오는 듯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해서 뭐 100일이든 이런 계절성으로 이제 점점 좀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겨울에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뭐 참고를 또 하고 코로나 이런 이슈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전에 1차 파동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구간 매수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횡령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이제 법적 구성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저런 부분들의 노이즈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언제든 좀 노이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좀 유지하시고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살아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하단에 좀 지지 라인은 12,000원 좀 체크하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 나오면은 14,000원 구간 여기 박스권 대응을 좀 해주시고, 이 자리 돌파 물량 시도가 강하게 좀 돼버리면 다시 2만 원까지 조금 끌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스윙 관점으로는 2만 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좀 횡령 관련된 이슈 노이즈가 없는지 생각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노이즈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끌어가셔서 2만 원 정도 바라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만 좀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이슈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요. 또 장기적으로는 2만 원 정도까지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프트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6,000원의 비중 15%입니다. 네, 전문가님 시프트업 지금 59,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 15%.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게임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일 종가 뭐 63,300원이었는데 목표가 8만 원 제시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박스에 좀 갇혀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하면은 6개월 정도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일단 주가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게임 관련주 아시겠지만 신작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지금은 경기와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시선을 두고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는 다소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55,000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 7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뭐 지금은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시고요.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여기 6만 원 가까이에서는 비중을 좀 일부 담으시고 7만 원에서 비중을 좀 확 올라오면은 저 자리에서 비중을 확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 교체를 하시는 전략도 어떨까. 시프트 관련해서 이게 신규 상장주 때는 탄력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탄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프트업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7만 원, 2차로는 8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뷰노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3,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뷰노,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상승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거리에 좀 매수를 하셨다면은 돌파한 자리에서 굉장히 좀 매수를 좀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상단에 좀 4만 원까지 좀 열려 있는 상태예요. 뭐 한 번에 가줄 수도 있고 살짝 한 단계 좀 쉬었다가 이제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주봉상 보시면 이게 딱 박스예요. 그러니까 24,000원부터 4만 원까지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가 좀 전략적으로 좀 나와주는지 이 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만 원짜리 돌파가 나오면 5만 원, 6만 원까지도 좀 바라보셔도 된다. 다만 이제 매집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좀 그 섹터가 언제 좀 부각이 될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시간적으로만 잘 끌어가시고 4만 원짜리 돌파가 언제 나와주는지 이것만 자극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좀 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노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상승 중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종목도 저희가 좀 잘 받고 싶은데요. 네. 상승 중이긴 한데 네. 시장이 지루해서 이거 뭐 하방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상방은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맞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대비를 하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그나마 신규주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해서 HV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HVM 관련해서 뭐 살짝 설명을 드리면 OLED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관련해서 파인메탈 마스크 개발에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해외 첨단 금속 물량 소화를 좀 증설할 그런 예정이고, 상반기 우주 분야에서만 매출이 50.8억 원이 나왔어요.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179.1% 좀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핫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기술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일자형 패턴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처럼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딱 장대 양봉 하나 정도만 노려보면 어떨까? 여기 딱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죠. 하단에 이제 1,500원부터 상단에 15,500원까지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딱 한 자리 딱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해서 좀 들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앞서 이제 제가 매수가를 원고 준비를 할 때 15,100원대였는데 지금 살짝 좀 올라왔어요. 15,500원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지금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목표가도 조금 증가시켜야겠죠. 1차 목표가는 17,5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3,5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략적으로 잘 끌어가시고 딱 한 자리만 노리시자. 그리고 이게 하락이 나오고 이게 매집 기간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은 여러분들 단기 매집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집 기간의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10,000원 정도 여러분들 받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상방에 대한 베팅보다는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시장이 좀 가지 않았을 때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해서 HVM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HVM이었습니다. 이 첨단 금속으로 그 기술력이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양시장 상승 중이기는 한데 그 미소의 의미가 뭘까요? 네. 뭐랄까 저는 함정의 함정. 네. 그러니까 좀 하방이 약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날이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상승을 해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적으로 경계심은 좀 가지자. 근데 제가 경계심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근데 뭐 상승에 대한 재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중동 리스크에도 막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오늘 시장은 주말에 제가 중동 리스크 여러분들 뭐 기사 다 보셨겠지만 관련해서 기사 보고 나서 월요일에 오히려 흔들리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반응을 안 해요.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뚜껑을 열어서 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시장의 좀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애매할 때는 수급이 쏠리는 것만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에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뭐 매수를 막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뭐 시장이 애매하다면 사실 뭐 지수 상관없이 수급이 쏠리는 곳으로 다시 또 자금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자극이 됐던 곳을 또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만 좀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망이를 짧게 휘두르는 게 너무 어렵다, 나에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한 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은 저는 좀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원중 같은 종목도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의 이런 강력한 상승세를 비롯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때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들어가신다면 최근에 전고체 이슈 있었던 그 뭐랄까 단순하게 그냥 2차 전지 말고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좀 붙었던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섹터를 보시는 건 좋은데 그냥 2차 전지 올라갔으니까 에코프로 봐야지, 포스코홀딩스 봐야지 이런 전략은 전혀 좋지 않다.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상단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테슬라가 올라가야 2차 전지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물론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뿐 확실하게 수급이 붙어줘야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전에 에코프로 때 어느 정도 막 진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수를 해서 그만큼의 뭔가 화력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1차적으로 기반에 좀 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매수를 그냥 보시면 돼요. 오늘 뭐 1%대 코스닥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0.95%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2차 전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2차 전지, 해운, 화장품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지로 HVM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애매한 시장의 지속으로 수급이 쏠리는 곳만 지켜보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저 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